마사키의 공격은 루오졸의 나그차트를 상대로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나그차트에게 한 방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마사키. 이때 TT가 갓데스를 타고 출격한다. 나그차트는 공격을 아스트랄계로 보내어 루이로 돌리기 때문에 마사키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인데, 이를 파회하기 위해서 TT는 웬디에게 부탁해 페밀리어의 액트프라즘 코팅을에 출격한 상태였다. 이로써 나그차트를 부수는 건 무리여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갓데스의 공격이 나그차트에게 통하는데, 하지만 루오졸과 싸우는 사이 사피네가 위졸을 타고 나타난다. 사피네는 루오졸이 시간을 끄는 사이 왕녀인 모니카를 납치하였고, 모니카와 교환 조건으로 마장귀신 사이바스터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웬디는 모니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이바스터를 넘기고 빼앗기게 된다. 그 덕분에 모니카 왕녀는 무사히 풀려나지만 빼앗긴 사이바스터를 되찾기 위해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런데 웬디는 마사키와 사이바스터가 서로 이끌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마사키라면 반드시 사이바스터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라 말한다. 그리고 마사키에게 사이바스터의 조종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마사키는 갑작스런 웬디의 부탁에 당황하지만 사이바스터를 낳은 부모나 다름없는 웬디의 말이었기에 자신은 없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루오졸은 북쪽으로 갔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격조를 편성하고 마사키는 북쪽을 맡아 그곳으로 향하는데, 하지만 북쪽 방향을 맡은 마사키는 열심히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지독한 방향치인 마사키가 사이바스터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자오메 몰래 타고 있던 세니아가 나타나 방향이 전혀 잘못됐다며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마사키는 사이바스터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곧이어 레이더에도 반응이 나타난다. 사이바스터는 마치 마사키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사피네는 마사키가 나타나자 몹시 놀라는데, 세니아는 마사키에게 이 틈에 사이바스터로 옮겨 타라고 말한다. 사피네는 데몬 고렘을 소환해 마사키를 막으려고 하지만 마사키는 사피네의 방해를 뚫고 사이바스터의 콕피트에 들어가는 데 성공. 마침내 사이바스터가 기동한다. 마사키가 사이바스터에 선택받자 사피네는 손에 넣지 못할 바에야 파괴해버려야겠다며 더 많은 데몬 고렘을 소환해 공격해온다. 이때 얄론의 그란벨이 등장. 얄론은 사이바스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마사키가 사이바스터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는데, 사피네는 불의 마장귀신 그란벨까지 나타나자 결국 퇴각한다. 사이바스터를 되찾은 마사키는 세니아와 함께 왕도로 돌아오고 그 공훈을 인정받아 란돌 잔 제노사키스란 성호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제오루트와 같은 성씨로 이후 마사키는 제오루트의 양자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마사키는 프레시아와 함께 소라티스 신전으로 가 페밀리어로 고양이 쿠로와 시로를 만든다. 마장귀신의 탑승자에겐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마장귀신을 막을 수 있는 건 마장귀신 뿐이었기에 어느 권력 밑에도 속하지 않고 왕의 명령 또한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진 마장귀신 조종자에겐 단 한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에 존재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했다. 마사키는 사이바스터에 익숙해지고 싶다며 타고 나왔는데,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지상으로 올라와 있었다. 마사키의 고향인 일본, 시로는 우선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정령 실드를 치는데, 이때 누군가 사이바스터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온다. 이에 놀라는 마사키, 사이바스터를 알아본 건 다름 아닌 슈우 시라카와였다. 슈우 시라카와는 라기아스 출신으로 신성 랑그란 왕국 왕위서열 사위의 왕자였기에 사이바스터뿐만 아니라 마사키가 최근 란돌의 이름을 하사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안도 마사키와 슈우 시라카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슈우는 지상의 군대와 싸우려고 지상으로 온 거냐며 마사키를 압박하고, 이에 마사키는 순순히 라기아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라기아스로 돌아와 여러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성장하는 마사키. 웬디는 사이플랫이라는 병기를 완성해 사이바스터에 장착시켜 더욱 날개를 달아준다. 계속되는 루오졸과 테러리스트의 공격에도 마장귀신의 선택받은 자들은 굳건하게 랑그란 왕국을 지켜내고 있었다. 마장기와 조종사들의 노력 덕분에 테러가 줄고 평화롭던 어느 날, 슈우는 갑자기 랑그란 수도로 찾아와 모두의 앞에서 왕위 계승권을 버리고 랑그란을 적대할 것을 선포하며, 이것은 모두 파괴신 볼클스의 뜻이라고 말한다. 슈우의 말에 흥분한 마사키는 사이바스터를 타고 출격하는데, 하지만 사이바스터의 공격은 슈우의 그랑존에게는 먹히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재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출격한 탓에 플라나 컨버터가 폭주하여 더 이상 조종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이대로라면 사이바스터는 폭발하게 돼 어쩔 수 없이 마사키는 퇴각하고 슈우를 상대로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 제오루트가 나서는데,
하지만 제오루트는 슈우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결국 파괴당하고 만다. 제오루트의 죽음에 프레시아와 마사키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마사키는 슈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재출격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오루트가 죽기 전 그랑존의 왜곡 필드를 건드린 덕분에 슈우는 후퇴하게 되고, 마사키는 슈우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웬디가 이를 강하게 저지한다. 아빠를 잃은 슬픔에 프레시아는 마사키를 원망하고, 제오루트의 죽음을 막지 못한 마사키 또한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웬디는 마사키를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간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사키에게 뭔가를 강요하려는 게 아닌 다만 믿을 뿐이라 말하며, 사이바스터는 재조정이 끝나 언제라도 출격할 수 있다고 알린다. 누군가에게 기대받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은 마사키는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내게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슈우를 찾아 무작정 출격한다. 한참을 날았지만 마사키는 슈우를 찾을 수 없었다. 슬슬 배가 고파질 무렵 사이바스터에 몰래 타고 있던 웬디가 나타나 도시락을 건네는데, 웬디는 아무래도 마사키가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때 마사키의 눈앞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슈우의 그랑존이 나타난다. 슈우는 마사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징후의 플라나를 느끼고 다가온 것이었는데, 왜곡 필드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사이바스터 정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여유를 부린다. 이윽고 마사키와 슈우 간의 전투가 벌어지지만, 슈우의 예상대로 사이바스터는 그랑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슈우와의 전투 중 마사키는 자신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닌 마장귀신 탑승자로서 랑그란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되고, 그러자 그와 동시에 마사키의 의지가 사이바스터와 통해 마사키는 정령과 융합에 성공한다. 본래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는 사이바스터 앞에선 슈우의 그랑존조차 얌전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사키는 아직 부족한 힘으로 너무 무리한 나머지 모든 힘을 써버렸고, 생명에너지와 같은 플라나를 극심하게 소모할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에, 웬디는 마사키와의 키스를 통해 그에게 플라나를 보급해준다. 웬디 덕분에 기운을 차린 마사키는 왕도로 돌아와 프레시아를 만나고, 프레시아는 마사키를 원망한 자신이 너무 제멋대로였다며 미안해하고 사과한다. 그리고 제오루트가 남긴 홀로그램 영상을 마사키와 함께 보는데, 제오루트는 이미 자신의 의지로 슈우와의 결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레시아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말고 마사키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마사키에게는 마장귀신의 탑승자로서 복수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로 쓰러뜨려야 할 상대를 결정하라는 충고와 함께 프레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다. 마사키가 라기아스로 오고 처음 만난 사람으로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한 튀티에겐 한 가지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있었다. 오랜만에 튀티와 함께 순찰을 돌게 된 마사키. 그런데 튀티는 얼마 후면 자신의 부모님과 오빠가 죽은 지 2년째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이들 앞에 처음 보는 적이 나타나는데, 튀티와 마사키 앞에 나타난 적은 튀티의 부모님과 오빠를 죽인 살인귀 루비카 하키넨이었다. 우연하게도 튀티와 같은 시기에 랑그란에 소환된 루비카는 마장기 조종사의 후보가 되지만,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튀티가 그의 본성을 폭로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에 처한다. 일이 잘못되자 루비카는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병을 2명이나 죽이고 도망쳐 현재는 랑그란과 대치 중인 슈테도니아스 연합국의 용병이 되어 있었다. 튀티는 눈앞에서 부모님과 오빠를 잃은 충격 탓에 루비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그가 쳐다보면 그때의 참극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다행히 마사키와 사이바스터의 활약 덕분에 루비카는 물러나게 되지만, 튀티의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반드시 루비카를 처리해야만 했다. 결계는 갈수록 엄중해지는데도 마치 그것을 비웃어주려는 듯 침입하는 자들. 하지만 로오졸과 슈우는 그동안 몇 번씩 왕도에 침입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주지 않고 물러났다. 대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조화의 결계의 파괴일 거라 생각한 테이런다. 마사키와 튀티 그리고 리카르도에게 결계 유지 장치의 경비 임무를 맡긴다. 바닷속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결계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로오졸이 기다리고 있었다. 로오졸은 사령기병을 소환해 마장귀신들을 공격하지만 어째서인지 결계유지 장치는 노리지 않았다. 로오졸은 계속해서 사령기병을 소환하여 마장귀신들을 상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결계는 전혀 노리지도 않고 시간을 버는 듯한 모습에 알 수 없는 말까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로오졸이 노린 건 결계유지 장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놈들의 진짜 표적은 무엇일까? 생각에 잠긴 튀티는 잠시 후 무언가 깨달은 듯 왕도가 위험하다며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결계는 굳이 파괴할 필요 없이 결계를 유지하는 마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스레 소멸한다. 결국 이들이 진짜 노리는 건 랑그란의 국왕 알자르의 목숨이었다. 마사키 일행은 함정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 왕도로 돌아가던 도중 이를 예상하고 잠복해 기다리고 있던 사피네를 만나 발목을 붙잡히고 만다. 왕도엔 얄론과 다른 마장기들이 있어 쉽게 함락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곳에서 꾸물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높은 레벨의 마장기인 위조를 무시하고 지나쳐가기엔 위험했기에 리카르도는 가장 빠른 사이바스터를 먼저 왕도로 보내고 티티와 둘이 남아 사피네를 상대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적 루비카가 등장한다. 루비카를 본 티티는 용서할 수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지만 과거의 기억이 너무 강렬한 탓에 쉽게 루비카의 최면에 걸려 오히려 아군인 리카르도를 공격하게 된다. 졸지의 리카르도는 사피네의 루비카, 거기에 적이 된 티티까지 혼자서 상대해야만 했다. 티티를 구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최면을 건 루비카를 해치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리카르도는 루비카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그러자 티티는 정신을 차리고 리카르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리카르도는 남은 적 사피네까지 쓰러뜨리고 왕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티티는 루비카가 건 암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 때문에 리카르도는 티티를 위해 진통제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도망친 줄 알았던 루비카가 나타나 티티를 향해 총을 겨눈다. 이 모습을 본 리카르도는 티티를 구하기 위해 대신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그 사이 티티는 페밀리어 프레키와게리로 루비카를 공격해 그를 몰아낸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총에 맞은 부위가 좋지 않아 결국 마사키가 향한 왕도로 가지 못한 채 끝내 숨을 거둔다. 리카르도가 숨을 거둔 그 시각 왕도는 정체불명의 마장기 대군에 공격받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도 국왕 알자르는 먼저 백성들의 피난을 서두르라 명령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적이 투하한 마력탄의 폭발로 인해 알자르는 단말마와 함께 허무하게 사망한다. 마사키는 사이바스터의 연구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서둘러 왕도로 돌아왔지만 이미 왕도에서는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폐허가 되어버린 왕도에는 슈우의 모습만이 보이고 있었다. 마사키는 슈우에게 내가 한 짓이냐며 화를 내는데 슈우는 자신이 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봐야 납득하지 않을 거라 말하고 이제부터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한가하지 않다며 그랑존을 타고 사라진다. 마사키는 곧장 슈우를 쫓아 지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폐허 속에서 들리는 웬디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그녀를 구한다. 한편 얄로는 정체불명의 마장기를 맞아 왕도를 지켜내기 위해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던 탓에 끝내 왕도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마사키에게 미안해한다. 마사키 또한 자신도 란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받아놓고 이 꼴이라며 자책하는데 국왕의 죽음과 폐허가 된 왕도, 행방불명된 페이랑자와 모니카 왕녀에 뒤이어 도착한 티티에게서 리카르도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들은 마사키는 마침내 슈우를 쫓아 지상으로 갈 것을 결심한다.